7월 말과 8월 초만 하더라도 관세에 집중이 됐었던 시장인데 이 실적 시즌답게 실적 결과에 따라 수급 분산이 되고 있고요. 세법도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은 만큼 정책 기대감 여전히 약한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내일은 어떤 테마와 종목을 공략해야 할지 이분과 알아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블랙핑크의 팬으로서 그리고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YG 엔터테인먼트를 믿었었는데 오늘 결국에는 신고가를 이뤄냈습니다. 네, 결국에는 굉장히 오늘 기분 좋은 모습을 딱 보여줬는데 네. 지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는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2분기 실적이 잘 나왔지만 3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건데 뭐 당연하게 7월부터 시작을 했었던 월드 투어 콘서트에 대한 모멘텀이 3분기에 실적 반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2분기 실적보다도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어서 오늘도 좀 강한 상승이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지금 단기적인 바닥을 찍고 나서 올라갈 때 제가 이제 한번 접근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흐름이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10만 원은 돌파를 한 상황이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52주 신고가로 갔기 때문에 12만 원까지는 원웨이로 상승을 하면서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홀딩에 대한 의견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기사를 보니까 블랙핑크의 컴백설이 11월 로 좀 확정이 되는 분위기인 것 같던데 이번 2분기에 블랙핑크 없이 흑자 전환을 이뤄낸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하반기는 또 어떤 모멘텀이 부각이 될지 여러분들 계속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시장에서 봐야 할 키워드부터 열어볼게요. 네, 지금 시장에서 또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 있고 카운트다운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키워드 대주주 양도세라고 좀 키워드를 잡고 가로치고 세법 개정이라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할 말이 또 시장에서 많은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테마를 봐야 할지 첫 번째 테마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뭔가요? 네, 이번 세법 개정에 좀 모멘텀이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 많이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섹터는 보험주에 대해서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주주 양도세보다 더 중요한 게 배당소득 분리과세다 이런 얘기가 좀 많지 않아요? 네. 아무래도 보험은 그쪽과 연결이 더 많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어떤 이슈 위주로 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약간 이 세법 개정에 대해서 희망찬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배당주가 급락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증권가는 지금이 매수할 때다라고 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과거랑은 조금 다르게 장기적인 투자에 대한 관점이 많이 좀 개선이 되고 있고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얘기가 나오는 게 배당 분리과세 관련돼서 삼성전자 주주들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혜택을 못 받는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부 사항을 보시게 되면은 배당 분리과세에 대한 적용이 되기 위해선 세부 사항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이 까다로운 정책 속에서 반대적으로 반사수혜를 볼 수가 있는 게 보험주라서 이 부분 좀 장단점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험 테마의 장점과 단점 체크를 해볼게요. 네, 일단 장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모멘텀으로 이거를 좀 결국에는 장기 투자를 권유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건데 여기에 혜택을 받기가 사실상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40% 이상에 대한 배당 성향이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만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이 되거나 25%를 유지하고 3개년 대비해서 한 5% 정도 증액이 돼야지만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 세부 사항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산업이 보험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주는 대부분 한 40%대 이상에 대한 배당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한 분리과세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서 급하게 세로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다 보니까 반사적인 수혜로 우리가 좀 긍정적인 요소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배당에 대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배당에 대한 혜택을 못 받다 보니까 매도를 하고 오히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주 쪽으로 수급이 쏠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분리과세에 대한 혜택은 세부사항으로 약간은 실망스럽긴 하지만 그중에서 세부사항으로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보험주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장점으로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점 먼저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단점으로는 뭘 유념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신규 유입에 대한 좀 인구가 소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신규 가입자 추이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 장기적으로 플랜을 봤을 때 지금 당장에 대한 걱정 구간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조금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 형성이 될 수가 있다는 점이 지금으로서 좀 단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로 좀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하면은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분산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채권이자 수익에 대한 좀 수익률이 떨어진다 보니까 이 부분도 보험주에 대한 성장 동력이 조금 훼손이 될 수 있는 금리 인하의 사이클에 조금 피해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다 보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실적에 대한 영향이 있진 않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주주 양도세라는 키워드 안에서 첫 번째 테마 저희가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 테마는 무엇일까요? 네, 두 번째 테마는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두 번째 섹터는 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조선이 나왔는데 대주주 양도세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대주주 양도세가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춰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주도했었던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는 조방원 위주로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희망찬 얘기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대주주 양도세가 50억으로 현행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조선업을 주목하자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볼 수가 있는 게 마스가에 대한 모멘텀이 또 유의미한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년 만에 존스법에 대한 완화가 시동이 걸렸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마스가 프로젝트를 HD 현대중공업이 새롭게 울산에서 수주를 성공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으로 이 산업에 대한 지각 변동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조선업은 대주주 양도세가 현행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사이클이 크게 올 수가 있다 보니 이 부분은 좀 참고해서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의외로 조선이었습니다. 최근에 섹터만 놓고 봤었을 때는 호재가 그래도 많았던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 장점 먼저 분석을 해볼까요? 네, 장점이라고 하면은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이거를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가 존스법을 우회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는 게 굉장히 좀 커다란 호재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존스법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100년 동안 미국인이 미국 내에서 유지보수를 할 수 있게끔 걸어놓은 법안인데 여기에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이제 약간 프로젝트 군사적이나 외교적인 좀 협정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예외 협정으로 들어가면서 동맹국, 우방국가에 대한 지역에서 유지보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법안이 정해져 있는데 이번에 마스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외교적 협정으로 들어가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걸 빌미로 해서 한국에서도 유지보수할 수가 있게끔 됐기 때문에 새롭게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다른 조선업들도 추가적인 인프라를 확대할 수가 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호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MRO에 대한 수주 기회가 늘어나다 보니까 과거에는 하나오션만 수주를 진행을 했었는데 기술력이 있고 그동안 진출을 못했었던 기업들은 진입 자금력이 낮아진 만큼 새롭게 모멘텀이 커질 수가 있고 그리고 조선업뿐만 아니라 여기에 기자재를 납품하는 기업들도 메가 사이클이 같이 이어질 수가 있다는 점이 커다란 장점이다 보니까 조선업은 여기에 대한 히스토리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서 상승에 대한 룸이 여전히 다시 한번 생겼다는 점을 장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주와 관련된 모멘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거는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단점에도 써놓으셨다시피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른 게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오늘 또 하나오션이 딱 그런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사실 이 하나오션에 대한 악재라기보다는 갑자기 투자 경고가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200% 이상 올랐기 때문에 투자 경고로 좀 지정이 되면서 세론이 만들어졌는데 이 거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기보다는 그동안 좀 많은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자체적으로 이제 약간 세론이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체크를 해야 되면서 무리하게 접근하기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 부분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업은 사이클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호황 사이클이 굉장히 오래 가고 있는데 반대로 이 호황 사이클이 끝난다라고 하면은 불황 사이클도 굉장히 길게 갑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우리가 잘못 잡는다라고 하면은 오랜 기간 동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 걱정할 구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불황 구간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하락 구간이 좀 길게 갈 수가 있다는 점도 미리미리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험에 이어서 조선 테마도 저희가 꼼꼼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제 김민성 매니저의 선택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테마인가요? 네, 입법이 14일 날 또 확정이 나야 되는데 그 전에 좀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조선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조선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이미 좀 많이 올라서 볼만한 종목이 있을까 싶은데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제시해 주실 건가요? 네, 그 중에서 저는 상방이 조금 열려있는 종목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종목은 성강밴드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NG 수출 모멘텀이 있는 패팅 업체네요.
맞습니다. 지금 성강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박이나 해양 플랜트에 대한 좀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선업에 대한 모멘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MRO에 대한 시장이 다시 한번 개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성강밴드는 여기에 대한 모멘텀에 같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HD 현대중공업에서 MRO에 대한 좀 수주를 성공을 했는데 HD 현대중공업에 MRO 기자재를 납품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성강밴드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한척밖에 수주를 하지 않았지만 이게 수주가 늘어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실적 수혜를 같이 가져갈 수가 있는 게 성강밴드라서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HD 현대에서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추가적으로 수주가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기자재를 공급을 하는 성강밴드는 기대감도 커질 수가 있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생각보다 좀 장기 사이클로 가져갈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 충분히 상승에 대한 룸이 열려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강밴드와 시장에서 가장 많이 비교되는 종목이 태광이잖아요. 네. 두 종목이 이제 쌍두마차인데 성강밴드가 시총이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성강밴드를 오늘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태광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약간은 꺾여 있는 상황도 좀 큰 요소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기업에 대한 실적 모멘텀을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태광은 글로벌 매출이 높긴 하지만 좀 다양한 다국가에 좀 수출하고 있고 성강밴드는 미국에 좀 수출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호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대한 모멘텀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모멘텀이기 때문에 오히려 포커스가 명확하게 짚어져 있는 성강밴드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돼서 오늘은 성강밴드를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성강밴드의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네, 성강밴드도 마찬가지로 넥스트레이드로 접근이 되기 때문에 현재가로 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1차 목표가는 전고점을 돌파해서 39,000원까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세를 이탈하는 손절가 라인은 28,300원대로 약간은 타이트하게 박스권 하단 부분 제시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무방에서 어떤 얘기 준비하셨는지 궁금해요. 네, 제가 바로 AS 드린 네이처셀 오늘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AS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네이처셀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셔서 4시 반에 링크 참고하시고 오늘 공개 방송 놓치지 마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시 30분에 김민성 매니저 많이들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결 내일의 테마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